박지원 국정원장의 배후 선로까지 번진 고발 사주 의혹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8월 11일에 만났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조성은 씨가 두 사람의 회동 전날인 10일과 직후인 12일에 김 의원과 텔레그램 대화방 내용을 집중적으로 저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국민의힘 자료인데요. 조 씨가 8월 10일에 캡처한 것 중 하나입니다. 자, 김 의원 프로필 사진 위를 보면 캡처한 시각 이렇게 찍혀 있죠. 10시 15분. 2021년 8월 10일 오후 10시 15분에 캡처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 씨가 텔레그램 대화방을 캡처하거나 다운로드한 파일이 106건, 박 원장을 만나기 하루 전날에 오후 10시 무렵에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국민의힘은 박 원장이 모종의 코치를 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라면서 박 원장이 배후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 씨는 방어용 증거라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뉴스버스의 고발 사주 의혹 보도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일방적인 보도가 나온다면 대비하려고 사전에 확보를 해뒀다는 겁니다. 또 박 원장의 코치를 받기 위해서라면 만난 뒤에 다운로드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며 박 원장과는 무관하다고도 했습니다. 박 원장의 말대로 야당의 헛다리 짚기일까요? 야당의 말대로 잘 짜여진 기획 폭로인 걸까요? 예, 첫 주제는 그분을 만나기 전 다운로드로 잡았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제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요. 지금 공명선거 추진단장으로 관련 내용 검증에도 계속 신경을 제일 많이 쓰고 계시죠. 근데 8월 11일 날 조성은 씨가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났는데 8월 10일 날 약 106건 정도를 다운로드 받았다. 관련 이른바 논란이 되는 그 텔레그램의 캡처입니다. 이게 이제 의혹이 많다는 건가요? 의혹이 많은 것이 아니고 네. 7월 20일 경에 7월 22일 뭐 이 경에 이제 그 조성은 씨가 뉴스버스 기자에게 그 보여주잖아요. 그 자신의 스마트폰에 와 있는 그 김웅 의원으로부터 보내진 그 파일을 보여주게 되면서 시작이 된 것이거든요. 그때까지도 파일을 직접 그 뭐 보내준다든가 또는 캡처를 해서 보낸다든가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또 조금 다른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8월 10일 날 그날이 또 해필이면 북한에서 통신성도 차단하고 뭐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해서 안보 상황이 불안한 그런 날이에요. 근데 그 다음 날 박지원 원장을 만나기 전날에 이 100여 건, 뭐 106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100여 건의 파일을 전부 다운로드를 받거든요. 다운로드 받은 것은 아마 출력하기 위한 것일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 날 박지원 원장을 둘이서 만나는데 그것이 뭐 롯데호텔에 고층부에 있는 그 최고의 일식당이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3면이 유리로 되어 있는 이 방에 사실은 국정원장이 간다면 하루 전부터 보안 조치를 해요. 통화방해 그 도청 방해 장치라든가 보안 장치라든가 그렇게 해서 가서 만나서 역사적인 대화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 나중에 주장은 사적인 대화만 했다. 뭐 팔씨름하고 놀았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 날 몇 건만 다시 이제 또 다운로드가 되거든요. 국민의힘에 따르면 2건을 더 했다고 돼 있죠. 그렇죠. 근데 그것은 이제 실제로 뉴스버스에 보내진 그 파일이 사실은 그 무렵에 갔을 것이라고 추정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이 박지원 그리고 조성은 씨는 그 전까지는 뉴스버스에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고 계속 보도하자고 주장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언급결에 우리 원장님이 원하시거나 우리가 배려받은 날짜가 아니라 나중에 나갔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뉴스버스에 저 기사를 쓰게 만드는데 결국 박지원 원장이 그 내용을 다 살펴보고 이거는 주라는 이야기까지 해서 11일 날 검토를 했을 것이다라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사실 팩트와 주장 간의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을 가지고 뉴스버스는 그 보도를 했고 그 사실에 근거했던 팩트 자료를 조성은 제보자가 제공을 했고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박지원 게이트라고 칭하는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아무런 근거나 내용이 없이 말 그대로 상황과 정황을 가지고 게이트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국면의 대결이에요. 이 문제의 출발은
사실은 이 사실을 인지하게 됐던 거는 조 씨가 박 원장을 만났던 시기 훨씬 한 달 이전에 뉴스버스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에 따른 사실관계를 알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박 원장을 만났던 거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만약에 그 말 그대로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 박 원장을 그렇게 몰아간다면 7월 20일 이전에 둘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게이트 자체를 주장하는 근거가 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없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게이트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방적인 주장으로 이건 오래 갈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그에 연관된 박지원 게이트에 무슨 일말의 증거나 내용이 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무리한 주장이다. 이게 이렇잖아요. 말씀하신 것은 7월 22일 이전에 다시 박지원 원장을 만나서 이걸 뭐 뉴스버스에 주라고 했다 이런 해야만이 근거가 있다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자기 말대로 실수로 보여줬는데 그때는 이게 조성은 씨가 손준성이가 검사인 줄도 몰랐다 그런 이야기인데 사실은 박지원 원장하고 그 저녁 그 만찬을 하려면 서로가 전화든 뭐든 대화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통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그 자료를 갖고 가서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내게 됐겠죠. 근데 이것을 단순히 정황 증거라고 하는데 정황 증거 정도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고 지금 그 민주당 또는 더 나가서 검찰 민주당 또는 뉴스버스 이 측에서 지금 이게 윤석열 검찰이 윤석열이 사주를 해서 고발을 했을 거라는 전자래 이 사건이 시작이 되었고 그 언론사도 당초에 그 김웅 의원과 통화를 했을 때는 이것은 윤석열과 관계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그것은 기사에서 빼고 윤석열 검찰이 사주했다 이렇게 해서 보도를 하기 시작해서 윤석열을 끄집어 넣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시작이 된 것이고요. 더 나가서 그런 상황에서 아무런 정황 증거조차 없는데 수사정보정책관은 검찰총장의 손발이다. 그래서 몰랐을 리 없다. 그런 주장 하나로 피의자를 입건까지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공수처가 정치 공작의 전면에 나선 것이고 국정원장이 이 뉴스로 보도하는데 일정 부분 관여해서 이 사건이 시작된 것이고 그것을 따져보면 이것은 정치 공작의 가장 ABC가 다 들어간 거예요. 국정원장과 공수처와 그리고 언론사를 이용해서 국정원장과 그다음에 공수처가 나섰다. 거기다가 민주당은 또 거기에 또 지금 계속 접촉되고 있죠.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연유를 한다면 한마디로 이 조성은 씨도 뉴스버스에 제보를 했을 시에 손준성이라는 사람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눈과 귀였던 수사정보정책관이라고 검사였다라고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했고 김웅 의원도 저는 김웅 의원이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김웅 의원이 손준성 검사한테 그 자료를 받아서 당에 누구한테 넘겼으면 그것을 객관적인 사실대로 얘기하면 되는 문제가 그 얘기를 안 하면서부터 문제가 제기가 됐고 그 정보를 줬던 사람이 손준성 보냄이라고 하는 파일이 객관적인 증거로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후에 확인을 해보니 윤석열 검찰총장이 데리고 있었던 유일하게 자기와 마지막까지 있었던 수사정책정보관으로 그 정보를 다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제기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사건을 인지했든 인지하지 않았든 인지하고 그것을 보냈건 인지하지 않고 손 검사가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보냈건 그 문제에 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기 검찰총장으로서 지위에 있어서 입증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공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긴 거예요. 이 문제는 단 한 번도 민주당이 국민의힘 측에 이 문제에 관해서 한 적이 없어요. 그 문제는 국민의힘 당 내에서 나왔고 조성은 씨도 현재 국민의힘 당적을 가지고 있어요. 조성은 씨는 민주당에서 지난 6, 7년간 단 한 번도 활동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박지원 원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박지원 원장이 본인이 예전에 그 장관으로 있었을 때 국정원의 대북 송금에 의해서 사법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는 과거의 전력이 있고 현재 국정원장 입장에서 저는 상식적으로 제가 보기엔 김재현 의원께서도
그 박지원 원장을 알지만 박지원 원장이 국정원장으로서 그런 정치 공작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전 대단하게 전 희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박지원 원장이 지금도 특별하게 노큐멘트 하는 이유가 전 그거인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세요? 너무 웃긴 거죠. 좀 김영진 의원께서는 김재원 최고위원님도 아시지만 잘 박 아시죠? 원장이 그럴 분은 아니잖아요. 라는 국정원장이 취지인데. 그런 공작을 한다라는 상상 자체가 대단히 저는 너무 이 그래 그 과장된 제가 그 박지원 원장을 잘 알죠. 공작이에요. 그 박지원 원장은 능히 그럴 뿐이죠. 늘 공작을 할 수 있는 분이죠. 그리고 지금 이야기를 들어봐도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는데 첫째 하나는요. 이게 그 국정원장님 저 늘 그렇게 저 정치구단이라면서 정치구단이 이런 거 잘하시는 게 정치구단이지 뭘 잘하는 게 정치구단입니까?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말씀하시는데 자꾸 조성은 씨가 처음에는 손준성 씨가 과연 저 검사인지 아닌지 몰랐다.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자신은 또 어떤 인터뷰에서는 저 처음에 고발장 파일을 받고 읽어보니까 이거는 문제가 되겠다라고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계속 이야기를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는데 처음에 그 전체적으로 보면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나기 전까지는 뉴스버스와 이 보도에 대해서 이 허락을 해주지 않은 거예요. 파일도 제대로 넘겨주지 않고. 그런데 이 106개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받은 다음 날 박지원 원장을 만난 다음 날부터 이게 뉴스버스와의 보도에 대한 이 어떤 상황이 급진전되거든요. 그런데 보면 우리 원장님과 제가 원했던 날짜도 아니고 제가 뉴스버스에 배려받아서 정했던 날도 아니고 그냥 이진동 발행인이 그냥 치고 나가자고 해서 해버렸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고라고 표현했죠. 사고라고 했다. 그러면 우리 원장님과 내가 원했던 날짜는 언제냐? 그것은요. 또 전체적으로 그 인터뷰한 거에 보면 그건 윤석열 후보가 우리 당의 후보가 된 다음에 공개하자고 했던 것 같아요. 보면. 근데 일단 그 말을 했던 본인 조성은 씨는 얼떨결에 그러니까 이 말실수를 한 거다. 그건 전혀 아니다라고 이 얘기했습니다. 세상에는요. 그러니까 뭐냐면 얼떨결에 이야기하다가 보면 진실이 드러나요. 제가 보기에는 조성은 이렇게 씨가 했던 자기가 내용이 자기가 이렇게 계속 조금, 생각이 예,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하면 이것을 가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얼떨결에 사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조성은 씨 얘기를 한 대로 제가 보기에 있는 게 맞고요. 실제로 이 문제는 첫 출발은 민주당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과 야당이 그 공작하여 사실은 선거에 개입한 전형적인 국기문란 사건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연관된 김웅 의원과 윤석열 현재 후보가 명확히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손준성 검사도 나는 모른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얘기하는 게 필요한 거지. 그거 세 개만 딱 확인이 되면 사실 조성은 씨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에요. 그거는 그거대로 수사하면 돼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자기들이 다 잘못해놓고 다 나중에 와서 아무 연관도 없는 민주당한테 이것에 대해서 해명하라.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전형적인 물타기예요. 민주당한테 해명하라고 한 적도 전형적인 윤석열 없고 민주당이 게이트와 정치검찰의 선거 개입 사건이지 계속적으로 이 박지원 게이트라고 주장하는 건 안 되는 거죠. 이 사건이 계속적으로 윤석열이 개입했다. 윤석열이 검당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것은 모르겠고 왜냐하면 손준성과 김웅 의원 사이에 파일을 주고받았는지 그것은 수사를 해서 밝혀내면 돼요. 그리고 위법이 있다면 처벌하면 되고요. 당에서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내 사건이잖아요. 그걸 왜 우리가 확인합니까? 김웅 지금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잖아요. 아니 김웅 선거 단장님이 저 조사하기로 책임을 맡으셨잖아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건 자꾸 쓸데없는 이야기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야기는 윤석열이 개입되었다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꾸 윤석열이 이 사건에 개입됐다고 끌고 나가면서 이 사건이 커진 것이지 그게 아니면 우리가 왜 이 사건에 개입을 합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검사와 의원 사이에 파일을 주고받은 사건으로 시작을 했다면 우리는 그냥 우리 당 의원에 대해서 문제가 되면 예컨대 당내의 여러 가지 윤리위 절차라든가 이런 걸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야권 제1 지지율을 갖고 있는 후보를 음해하기 위해서 시작했다는 상황이 되니까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이지. 아니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한테 자료를 줬고 그것을 통해서 최강욱 의원이 처벌받았다면 최강욱 의원이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처벌받은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딱히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만 대선 국면에서 야권 제1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후보를 음해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국정원 원장이 나선 것 같고 또는 공수처가 늘 정권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이렇게 얘기하면 공수처가 또 나선 그리고 것 같고 적절하게 이러니까 시간을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토론에 아까 1분 정도 하기로 했으니까 네. 규칙을 지켜야죠. 네. 그래서 좀 짧게 해주십시오. 짧게 해줘 제가 보기에는. 규칙을 서로 이재명 지켜야지. 캠프의 제일 중요한 재원은 저는 그래서 얘기했듯이 너무 길게 얘기하니까 실제로 국민의힘 당 내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사실규명을 하면 됩니다. 당초에 우리는 사실규명 다 하고 있어요. 아니 당초에 손준성이라고 하는 사람 이거 사상 초유의 사건이죠. 검사가 그 내용을 정리해서 자기 사법연수원 동기였던 김웅 그때 당시 후보자에게 전했고 김웅 의원 누구한테 전해줬는데 그것을 현재 또 국민의힘 당인 정점식 의원에 의해서 정식적으로 압수수색까지 다 했잖아요. 말씀 좀 들어보셔야죠. 네. 네. 예, 김영진 의원님 8월에 고발을 했는데 그 내용이 4월에 보냈던 내용과 8월에 고발했던 정점식 의원님의 지시에서 만들었던 고발의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검찰과 야당이 공모하여 선거에 개입한 국기문란 사건이고 최고 책임자였었던 검찰총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내라는 거지 거기 책임 여부는 수사만 나오겠죠. 근데 여기에 박지원 국정원장의 얘기가 왜 개입될 여지가 있는지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실과 주장의 차이예요. 팩트가 명확하게 증거로서 있는 것과 그냥 주장만 하는 것의 충돌이에요. 그러면 사실 제보자에 관련된 의혹이 나중에 제보자가 이제 정치권에 있었던 분이었고 또 박지원 원장과 식사를 한 문제 때문에 그 부분이 커졌는데 일단 두 분의 말씀은 다시 시청자분들은 어느 정도 들으셨을 것 같고요. 관련된 지금 작성자 요게 김재원 최고위원님도 말씀 중에 대체 윤 후보가 여기에 무슨 상관이냐, 왜 끌어들였냐라고 하셨기 때문에 김영진 의원님은 또 그런데 일단 당시에 검찰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밝혀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라고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죠. 아니 그보다도 네. 왜 그보다도인가요? 박지원 네. 원장이 왜 여기에 개입됐느냐 그거는 온 국민이 다 아니까 뭐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 없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전국에 검사가 많잖아요. 검찰 직원도 많고 그래서 단순히 손준성 검사뿐만 아니라 다른 검사도 자기가 총장으로 있을 때 무슨 문제가 있었다면 사과할 용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 일이지. 무슨 검찰총장은 눈과 긴데 몰랐을 리가 없다 사과하라. 아직까지 밝혀진 내용도 별로 없는데 이걸 끌고 가다가 지금 잘 안 되니까 계속 또 다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문제가 만약에 처음부터 윤석열이 전면에 나서서 윤석열을 끄집어내리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그랬다면 공수처도 과연 이런 근거도 없이 피의자로 입건을 했을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도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박지원 원장 자꾸 이야기하지만 박지원 원장이 오늘은 또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잠자는 호랑이 꼬리를 밟지 마라. 내가 윤석열 다 알고 있다. 이거는 국정원장이 이제 야당 정치인을 향해서 협박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아니면 뭐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는 국정원장 이야기하겠습니까? 저는 제가 보기에는 국정원장의 사실은 조성은 씨 관련한 그 만남에 대해서 그 조성은 씨도 얘기를 했고 박지원 원장도 그 사적인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죠. 국민의당 시절과 그다음에 이후 민주평화당 시기에 같은 비대위원을 했던 관계에서 했던 내용이었고 조성은 씨는 마지막에 당적은 지금의 국민의힘당 당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저는 처음부터 국민의힘당 내부의 사건이다. 그럼 내부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김웅, 정점식 의원, 그다음에 그 고발장을 작성했던 변호사, 그다음에 조성은 씨, 또 연관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관계를 당내에서 확인하게 되면 명확히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문건이 윤석열 검찰 시기에 수사정보정책관인 손 검사로부터 오지 않았다라고 증명하면 정리되는 사건입니다. 앞서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지금으로는 윤석열 후보 본인이 이 이른바 고발 사주에 직접 관여된 정황은 없지 않느냐. 책임자로서는 책임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래서 똑같이 저는 처음에 그 문제에 관해서
저는 그 주장에 일리도 있어요. 윤 후보께서 만약에 자기가 인지하거나 인지하지 않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면 자기 지휘 감독하에 있는 부하 직원들의 문제에 관해서 유감을 표명할 수 있다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럼 이 문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날도 했지만 김웅 공수처로 의원도 그렇고 이끌어내니까. 아니 그러니까 김웅 의원도 그렇고 마치 이 사건을 전혀 모르는 듯이 연이어 한 4, 5일 동안을 하면서 이 문제를 눈덩이처럼 키워왔던 문제가 국민의힘 당내 김웅 의원과 당내 이준석 대표 그리고 연관된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개입 여부의 정도가 명확히 나오겠죠. 아니 제가 그 담당자잖아요. 그 공명정 선거 추진 단장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하는데 뭐 확인하기도 전에 압수수색부터 해버려서 사실은 이 사건이 이제 공수처의 수사 대상으로 갔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개입해서 뭐 조금 이야기를 하면 이게 또 수사를 뭐 저 증거 관계를 흐트리기 위한 이런 식으로 엮여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런 때는 또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당사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그냥 이야기를 한 건데도 진술을 뭐 무슨 무마하기 위해서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사 단계에 들어가면 사실 정당 내부의 그 진실 발견의 노력이 진실 발견으로 되지 않고 오히려 그 진실을 덮기 위한 거라고 또 공격당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조심스러운 상황이고 더 나아가서 저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김웅 의원의 경우에는 자기 표현이 뭐 여러 가지로 좀 뭐 왔다 갔다 해서 저도 그분이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거는 본인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분이 지금 참고인으로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참고인에 대해서 압수수색부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보통 참고인의 경우에는 어떤 내용인지 물어봐야 되죠. 수사기관에서. 이 말하자면 증인이잖아요. 근데 압수수색부터 했고 그다음에 뭐 손준성 검사는 제가 봐서 압수수색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도 하등 뭐 저항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증거관계가 뭐 좀 나오면 그다음에 이 관계에서 아니 김웅과 손준성 간의 파일을 넘겨준 것이 이 범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 사건의 중심인데 이것에 대해서 확인하기도 전에 감독 책임자라는 이름으로 저 윤석열을 피의자로 입건하니까 이거는 정치 공작이다. 그렇게 되고 우리는 또 공수처가 처음 출범할 때부터 늘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공수처 출범하면 이 정치 공작의 전면에 나서는 괴물 공수처가 될 것이다. 그런데 딱 그렇게 지금 나섰잖아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당내에서 우리 김재현 최고위원도 아시겠지만 아주 단순한 사건이에요. 이거는 손준성 검사한테 자료를 받았고 해당 시기에 그 업무를 처리했었던 검사 출신의 김웅 후보자가 받았고 그것을 관계자에게 넘겼고 그 넘긴 사람이 고발장을 만들어 고발한 사건입니다. 그럼 여기 핵심 축은 김웅 의원이에요. 커넥션이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김웅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니 김웅 의원이 이것을 준 사람도 조성은 씨였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그래서 여쭤볼게요. 그러면 김웅, 손준성, 김웅, 조성은 이 세 사람이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왜 윤석열만 공격합니까? 아니 윤석열만 윤석열만 공격했잖아요. 저희들이 윤석열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을 주모자라고 계속 얘기해요. 윤석열 당시에 검찰총장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나 수사정보정책관 최고위원님도 같은 집안에서 밥을 드셨기 때문에 알잖아요. 범정기획관과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관계에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걸 제가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사정보정책관이 이제 민주당에서도 여러 캠프별로 입장이 다를 수도 있고 일단 김영진 의원 생각은 그런 저는 겁니다. 수사정보정책관의 내용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모른다라는 거는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역할을 안 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아니 어쨌든 그렇지 않아요? 지금 무슨 그렇지 이야기 하십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능력이 안 되는 하시잖아요. 총장이 그러면 총장이 있었던 말이 안 거죠.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냐면 윤석열 총장이 이 사건에 대해서 무슨 책임이 있느냐. 그런데 왜 이 사건은 그냥 손준성을 공격하고 김웅을 공격하고 이건 내 이해가 가요. 근데 가만히 있는 윤석열을 왜 그렇게 공격을 하며 공수처는 왜 윤석열을 피의자로 입건을 해서 지금 이렇게 수사를 시작하며 그거보다는요. 박지원 국정원장이 개입됐을 가능성은 훨씬 차고도 넘쳐요. 그 증거는. 그거는 국민의힘당 주장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이야기 한마디로 소설리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를 가지고 공수처가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조성은 씨가 가지고 있는 정도, 뉴스버스의 보도 정도를
국민의힘당에서 공수처에 고발을 하세요. 증거를 가지고. 정황과 주장이 아니라. 아니 없어요. 하나도. 아니 그 이상 증거를 뭐 어떻게 증거, 찾습니까? 어떤 증거가 지금부터해서 고발은 하셨죠, 아니, 종이 지금. 한 장이라도 그러면 있나요? 당연히 했듯이 있잖아요. 윤석열을 피의자로 입건했듯이 박지원 국정원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국정을 압수수색을 해야 돼요. 그리고 조성은 씨를 압수수색을 하고 그다음에 휴대전화 전부 뺏어가지고 포렌식도 하고 그다음에 컴퓨터 전부 들어가서 포렌식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동일하게 해야죠. 지금 뭐 김재현 최고위원 말씀은 공수처가 좀 과잉 수사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과잉 수사가 아니고 정치 이게 공작에 정치 공작을 오해를 살 수 전환해서 있는 한 거죠. 거다라고 저는 말씀하시는 거죠. 공수처가 그럴 정도의 역량도 안 되고요. 네. 또 특별하게 어느 정치 세력과 연대해서 그걸 할 역량도 안 되고 그런 정보도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 문제는 국민의힘당 내에서 나왔던 전형적인 그 내부자 사건이기 때문에 내부자들이 알아서 잘 해결하는 게 그 해결의 지름길입니다. 알아서 잘 알겠습니다. 해결할 테니까 괜히 그 저 정치 가만히 있는 윤 공작으로 후보를 건들지 마라. 아니 그 건드는 거는 뭐 자유인데 괜히 이 사건 전체가 결국은 이 정권의 핵심에서 기획했다는 오해를 받지 않으시려면 지금 그 박지원 국정원장과 그 조성은 씨에 대해서 나머지 그 김웅 의원이나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했듯이 또 피의자로 입건한 윤석열 총장을 피의자로 입건했듯이 똑같이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걸 보니까 전혀 그렇게 되지도 않고 또 사실은 그 조성은 씨는 보니까 자기 그 페이스북에다가 원래는 보니까 곧 미국을 가려고 예. 여러 가지 뭐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뉴스버스하고 사전에 상의했던 배려받았던 날짜라는 거는 이걸 터뜨리고 공익 제보자로 해서 신분을 숨기고 미국으로 가려고 했지 않는가 그런 일단 예측은 뭐 돼요. 추측이죠. 그렇죠. 추정이시죠. 추측은 돼요. 정황은 그러니까 없고. 지금 네. 출국 금지도 하고 빨리 수사를 제대로 해라 이런 주장이죠.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 사건에서 핵심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검사가 청부 고발을 위해서 야당의 자기 사법연수원 동기인 국회의원을 통해서 고발을 청구했던 부분들이 과연 대한민국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인가. 그리고 거기에 책임자였던 윤 후보가 그 위치에서 인지하지 못했건 인지했건 과연 그 문제에 관해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필요하다고 그 부분만 딱 제안해서 나머지 여쭤보면. 부분들은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나왔던 사건이지 이 사건이 만약에 발생하지 않았으면 이 다음 사건은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박지원 게이트로 되려면 사실은 검사에 의한 김웅 의원에 대한 자료 전달까지 다 인지하고 알았다. 박정원 원장이. 이게 전제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전혀 없잖아요. 일단 제가 그 부분에서만 여쭤볼게요. 김영진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손준성 검사는 오늘도 입장을 내고 본인은 고발장 작성을 하지도 안 했다. 않았고 보내지도 않았다라고 했는데 이제 어제 뉴스룸에서 JTC 보도에서도 손준성 검사가 보낸 게 확실시되는 보도를 한 바 있고 또 조성은 씨가 제공한 캡처 자료에도 알고 보니 그 텔레그램 계정이 손준성 그 손준성이 손준성 검사가 맞다라는 게 이제 상식적인 판단으로 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손 검사가 관여한 게 있다면 그건 상당히 부적절한 일인 건 맞는 거죠. 그건 뭐 우리가 굳이 여기 앉아서 그런 얘기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현직 검사가 그런 일을 했으면 처벌받으면 되는 처벌받아야 거죠. 되는 거죠. 제가 그 사람 이름도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 우리가 뭐 지금 정치인들이 검사 한 사람이 일탈 행위를 했다고 해서 예. 그 사람이 뭐 저 우리 편이다 아니다. 난 그분이 우리 편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예. 또 우리 편이라고 봐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알겠습니다. 해결하면 되는 일이에요. 근데 알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다만 손준성을 지휘 감독한 위치에 있었으니 당신도 피의자다 해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지금 계속 나가고 있고 그것이 사실인 양 언론을 통해서 확대 재생산을 하는 이것이 바로 문제라는 거죠. 그 부분에서 이제 제가 그날 피의자 입건되는 날 김경진 대외협력 특보가 윤석열 캠프에 이제 저희 인터뷰로 와서 얘기를 했는데 일단 거기도 부장검사 출신이잖아요. 공안부장 그것도. 근데 얘기가 김경진 특보 얘기는 피의자 입건은 고발이 되면 절차상 그냥 들어가는 거다. 그것과 다른 라고 이야기예요. 본인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정말 이제 이 통상적인 고소 사건을 이야기한 건데 예. 이 사건은요 고소가 아니고
그 전혀 관계없는 제3자가 고발장을 고발 한 거예요. 사건이죠. 그럼 이건 내사 사건으로 처리하는 거거든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요 사건의 성격 자체가 그런 정도라면은 우리 최고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 사건은 대단히 심각한 사건이에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게 바로 정치 공작이라는 거예요. 특정되지 않은 검사가 야당에 청부 고발을 요청을 해서 선거에 개입해서 공격하려고 했었던 전형적인 사실은 검찰의 정치 개입 사건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가능하다라고 봐요. 그리고 저는 조성은 씨 행태에 대해서 저도 특별하게 그 사람을 옹호하거나 그 사람을 뭐 하거나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조성은 씨라는 사람을 이 사건 나기 전에 아는 민주당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와 민주당은 전혀 무관한 문제예요. 예, 알겠습니다. 조성은 씨는 국민의힘 당원입니다, 현재. 좀 제명을 분이서- 하세요, 제가 보기엔. 두 분이서 많은 얘기를 하셨고 시청자분들이 어느 정도 판단하실 것 같고.